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웨비나 진행자 김상인입니다. 네킬러 김상인입니다. 오늘 5월 28일 목요일 오후 3시 구글 드라이브의 두 가지 얼굴 그리고 클라우드 문서 중앙화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네, 항상 여느 때와 똑같이 중간에 웨비나 진행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웨비나 진행 중간에는 마이크를 모두 꺼두도록 하겠습니다. 잡음 방지를 위해서 마이크를 꺼두고 웨비나가 모두 종료된 뒤에 마지막에 자유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용해서 또 많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장소로서의 구글 드라이브, 두 번째 웹 오피스로서의 구글 드라이브, 세 번째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 중앙화 방안, 이렇게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죠. 마지막 자유 질의응답을 제외하면 총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저장소로서의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장소로서의 구글 드라이브는 어떤 초기에 구글이 아니죠. 드랍박스 모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랍박스는, 원래 처음에 구글 드라이브는 웹 오피스, 같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만들고 사람들끼리 협업하는 그런 공간으로 나왔고, 드랍박스는 어떤 협업보다는 클라우드 저장소, 그러니까 그 어떤 유형의 저장소가 아닌 가상의 공간에 파일을 저장하는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죠.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서도 그런 역할을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서 저장소로서의 구글 드라이브 역할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에 구글 드라이브를 다운받아서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마련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자동으로 동기화하는 얼마 전에 업데이트된 부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얼마 전에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포토 내용이 포함이 됐죠. 구글 포토, 이 내용이 원래 없었는데 약 2주 전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구글에서 업데이트된 내용이고, 자, 그 내용과 관련 있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동기화하기, 그리고 공유 폴더에 동료들과 함께 자료 저장하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PC의 구글 드라이브 파일 동기화하기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 개인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계정이고요. 구글 드라이브 웹 화면입니다. 이 웹 화면에는 문서를 어떤 문서나 특정 파일을 업로드하는 방식은 여기서 새로 만들기에서 파일 업로드를 통해서 보통 업로드를 하고, 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고, 특정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이런 방식으로 하실 수 있죠. 하지만 데스크탑에 뭔가 구글 드라이브를 저장해 놓고 사용하면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니즈에 따라서 구글에서 준비한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브 다운로드 기능입니다. 드라이브 다운로드를 클릭하시면 여기 어디서나 쉽게 라는 메시지와 함께 맥, PC, 안드로이드, 아이폰 총 3가지 형태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죠. 자, 저는 지금 PC 환경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PC를 누르면 한 약 2분 정도, 1에서 2분 정도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제 왼쪽 하단에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이 보이시죠?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 아이콘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글 드라이브가 PC에 설치되면 어떠한 작업들을 할 수 있냐? 첫 번째, 자, 바탕화면에 보시면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런 폴더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 지금은 폴더가 좀 깨져서 나오는데, 이 폴더를 클릭해 보시면 제가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그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컴퓨터에 이렇게 동기화되는 것처럼 C 드라이브의 유저의 본인 이름, 본인의 폴더에 구글 드라이브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파일을 한번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미지가 있고, 뒷면 이미지라는 이미지가 있고, 자, 이 이미지를 구글 팁 웨비나, 자, 이 폴더에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뒷면 이미지를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복사로, 자, 이렇게 넣었을 때 지금 왼쪽에 아이콘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게 보이시죠? 동기화 중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자, 이렇게 클릭해 봤을 때 어떤 내용이 동기화됐고 어떤 내용이 지금 바로 공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동기화되고 있는지 여부를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본인의 용량이 얼마 쓰고 있는지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제가 방금 올린 그 내용은 다시 제 구글 드라이브 화면으로 돌아갔을 때, 자, 구글 팁 웨비나에 방금 뒷면 이미지라는 이미지를 제가 업로드를 했고, 그리고 그 내용이 웹 드라이브에도 반영이 된 걸 보실 수 있죠. 반대로 웹에서 만든 특정한 어떤 파일도 바로 데스크탑에 동기화된
구글 드라이브로 함께 동기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간에 연동하셔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PC에 설치하신 이 구글 드라이브를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제어판에 들어가셔서 제어판에 보시면 프로그램 제거가 있죠. 프로그램 제거 쪽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간단하게 제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제거하신다고 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이 모든 파일이 날아가는 건 아니고 컴퓨터에 설치된 이 구글 드라이브만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컴퓨터 본인의 구글 아이디에 저장된 이 파일과 문서들은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동기화하기 부분이죠. 그 전에 먼저 설명드릴 부분이 공유 폴더의 동료들과 함께 자료 저장하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크게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파일을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지만 폴더 자체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자, 웹이나 자료라고 해서 지금 폴더에 이렇게 사람 모양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냥 공유되어 있지 않고 나만 가진 폴더일 때는 이렇게 사람 모양이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사람 모양이 보일 때는 그 폴더가 공유가 되어 있다는 뜻이고, 자, 폴더 자체를 한번 공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팁 웨비나라는 폴더가 있고, 이 폴더의 공유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누구와 공유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또 공유자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급을 보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수정 가능 권한을 갖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을, 자, 폴더 자체를 공유 폴더 형태로 만들어 두면, 자, 구글 팁 웨비나도 지금 팁 웨비나라는 폴더도, 자, 내 드라이브를 보시면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고, 자, 이렇게 공유가 되어 있고, 구글 팁 웨비나 안에 들어있는 웨비나 자료라는 이 폴더도 공유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폴더를 다른 사람이랑 공유할 때 좋은 점은, 자, 웨비나 자료라는 이 폴더 안에 들어갔을 때 이 폴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파일, 그 구글 독스든 구글 스프레드시트든 아니면 뭐 MS 오피스 형태든 이미지 형태든 그 어떤 파일이라도 다른 사람과 한꺼번에 별도의 공유 설정 없이 자동으로 공유가 됩니다. 자, 여기 버튼 보시면 여기 사람 아이콘이 뜨는 게 보이시죠? 사람 아이콘이 뜨는 건 제가 굳이 공유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 폴더 자체가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파일들 역시 이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내 문서를 보고는 싶게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보게는 하지만 이 문서를 수정할 수 없게끔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구글 팁 웨비나라는 웨비나 자료라는 이 폴더 자체를 공유 설정을 하실 때, 고급에서 수정 가능이 아닌 볼 수 있음 권한만 주시면 됩니다. 볼 수 있음 권한만 주면 그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은 볼 수는 있지만 그 내용을 수정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폴더를 함께 공유해서 동료들과 함께 자료를 저장하고 거기서 또 문서를 만드는 작업까지 하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 자동 동기화하기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구글 포토 부분인데요. 구글 포토는 구글 플러스와 구글 플러스에 원래 있던 기능입니다. 자, 구글 플러스에 들어가 보시면, 구글 플러스는 여기 플러스 본인 이름 이 아이콘을 누르면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사진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구글 플러스에 있는 원래 포토 기능이었고, 휴대전화 지금 스마트폰 화면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릴 수 없어서 어렵지만 스마트폰에서 구글 사진, 구글 플러스 사진 어플리케이션, 이 아이콘으로 생긴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깔고 본인의 기기로 찍는 사진을 모두 이 구글 플러스 사진으로 동기화를 하겠다 설정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고, 그리고 여기 사진 부분 말고 설정 부분 보시면, 설정으로 들어오시면 또 이렇게 밑에 사진 및 동영상 설정이 있습니다. 자, 전체 크기로 내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설정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 중요한 게 전체 크기로 내 사진을 업로드하는 게 아니고 디폴트 크기 2048픽셀 안쪽 크기로 업로드를 하시면 그 모든 업로드하는 사진의 크기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동기화를 하셨을 때 모든 사진은, 자, 본인의 사진,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데, 사진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자, 모든 사진을 보시면, 자, 이렇게 제가 회사에서 저장한 모든 이미지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에 동기화된 사진들은 구글 포토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자, 내 드라이브에 보시면,
구글 포토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 폴더는 본인만 가진 폴더고요. 2011, 2014, 2015 이런 형태로 어떤 이미지가 생성된 시점에 따라서 자동으로 분류가 되고 이쪽으로 동기화가 돼서 이렇게 편안하게 폴더 보시듯이 이렇게 쭉쭉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폰으로 찍은 사진을 동기화하면 다른 사람에게 그 사진 자동으로 공유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만 볼 수 있으며, 그리고 내 드라이브에 이 구글 포토라는 폴더를 통해서 자동으로 동기화된 사진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하시면 편하게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까지 동기화할 수 있는 점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급하게 달려온 감이 좀 있는데 두 번째부터는 조금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웹 오피스로서의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지금까지는 저장소로서의 어떤 파일을 저장하고 문서를 저장하는, 그리고 사진까지 저장하는 저장소로서의 역할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함께 협업하는 공간으로서의 구글 드라이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른 편집 모드로 여러 사람과 협업하기 부분이 있죠. 어떻게 보면 구글 드라이브 기능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문서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지금 문서를 저와 함께 일하는 문성도 씨와 공유를 해뒀습니다. 문성도 SD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과 공유를 한 문서이고, 지금 이 사람이 함께 문서에 들어와 있죠. 자, 구글 문서는 크게 수정, 제한, 보기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볼 수 있는데, 자, 제가 문서를 수정 모드로 놓으면 여기에 내용을 추가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로 내용이 수정이 됩니다. 하지만 자, 제한으로 문서를 제한했을 때는 자, 화이팅 이 부분을 파이팅으로 바꾸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에 파이팅이라고 누르면 자, 화이팅을 파이팅으로 바꾸자 라는 내용이 제한이 가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제한 수용 버튼을 누르면 제한이 수용됩니다. 저와 함께 지금 작업하고 있는 자, 문성도 씨에게 맨 위 구글 드라이브 검색 부분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채팅으로 넣어보겠습니다. 자, 제한 모드로 한번 바꿔주세요. 제한 모드로. 자, 제한 모드에서 지금 성도 씨가 구글 부분을 삭제하고 드라이브 검색이라고만 하자라고 제안을 했죠. 제가 이게 마음에 들면 제한 수용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누르면 구글이라는 내용이 바로 사라졌죠. 드라이브 검색이라는 내용만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댓글도 이 문서에서 달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검색이라는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두고 블락을 지정한 뒤 댓글을 클릭하시면 자, 이 문서에 댓글을 남길 수 있는데, 한 가지 좋은 기능은 또 골뱅이나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본인과 함께 일하는 팀 동료의 계정을 입력한 뒤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자, 댓글 내용을 작성하면 이 댓글 내용은 이 사람에게 멘션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메일로 알림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sdmoon.netkiller.com 플러스 멘션을 하지 않고 그냥 댓글을 남기는 경우에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신다면 이렇게 멘션을 하시고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알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사람이 확인을 했고 완료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고 자, 완료. 자, 구글 드라이브 검색으로 바뀌어 있는 거 제가 확인을 했죠. 자, 이제 끝났습니다. 완료 버튼을 누르고, 하지만 완료가 됐다고 해서 모두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댓글 부분을 다시 열어보시면 대화 목록을 여실 수 있고, 자, 이 사람이 제안했던 내용, 제가 제안했던 내용, 그리고 제안 수용된 내용 모두 이렇게 이력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을 다시 열어서 또 혹시라도 마음이 바뀌었을 때는 이 부분 어떻게 바꿔주세요. 이런 식으로까지 다시 제안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제안 두 개 다른 부분 확실하게 보셨죠? 보기 같은 경우에는 제한도 불가능한 그냥 최종 문서를 읽거나 인쇄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나 자신이 문서를 수정할 때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문서 수정 권한을 줄 때 중요하죠. 여기서 수정 가능, 댓글 작성 가능 볼 수 있음.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권한 관리에 특히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보안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사용자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내 드라이브에 저장된 문서 파일과 공유된 문서 어떻게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사실 공유 문서함 내 드라이브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드라이브는 말 그대로 윈도우의 내 폴더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폴더 혹은 파일이고요. 공유 문서함 같은 경우에는 자, 다른 사람이, 여기 공유자가 있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공유한 내용 위주로 들어와 있는 문서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 점이 뭐냐면, 자, 지금 스미스 존이라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공유한 이 문서를 한번 보면, 자, 이 문서를 내 드라이브에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내 드라이브에 추가를 누르면, 자, 이거를 제가 구글 팁 웨비나라는 폴더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고요. 자, 이런 메시지가 뜨죠. 왜냐하면 이 폴더가 공유가 되어 있는 폴더이기 때문이고, 자, 확인을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 근데 이동했다고 해서 이 이동한 내용이 지금 공유 문서함에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스미스 존이라는 이 사람이 공유한 문서의 소유자는 스미스 존이겠죠. 그래서 제가 함부로 삭제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서는 공중에 떠다니는 어떤 문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중에 떠다니는 문서인데 제가 볼 수 있는 권한만 갖고 있는 문서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뭐 구글 시트나 구글 독스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크기가 0이겠지만, 자, 이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세부 정보를 보시면, 자, 사용된 저장 용량이 0바이트라고 뜨고 있죠. 하지만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자, 내 드라이브로 한번 이것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내 드라이브에 추가를 해서 구글 팁 웨비나에 마찬가지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0바이트라고 뜨고 있는데, 자, 내 드라이브로 들어가서 구글 팁 웨비나로 들어가서 이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크기가 190kb로 됐죠. 190kb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190kb라는 파일 크기를 가지고 있는 파일인데, 자, 내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도 사용된 저장 용량은 0바이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소유한 내 드라이브에 넣었다는 게 내가 이 문서를 소유하고 있다, 이 파일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고, 공유를 받았고 그냥 내 드라이브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나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이 이미지나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그 말이지, 파일 크기 자체를 사용된 저장 용량이 먹지 않는 걸 보면, 자, 이 파일의 소유권자가 내가 됐다, 이 뜻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공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급을 눌러보시면, 자, 여전히 소유자는 어드민@멜롱닷컴 다른 사람으로 남아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내 드라이브의 공유 문서함과의 차이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정말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내 드라이브는 나의 문서함, 공유 문서함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유한 문서함, 두 가지인데, 자,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렸네요. 소유권 개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소유권이 나인 경우에 그 파일에 사용된 저장 용량을 나의 드라이브 크기를 먹게 되고, 상대방이 아무리 내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다른 사람이 그 문서의 소유권자인 경우에는, 그 이미지의 소유권자인 경우에는 나의 구글 드라이브 용량이 먹지 않는다라는 점이 중요한 점입니다. 자, 어떤 하드디스크와 비교를 해봤을 때 하드디스크와의 차이를 약간 인지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드라이브 모두 다 가상 드라이브입니다. 그쵸? 내 드라이브, 공유 문서함 모두 가상 드라이브인데, 자, 내 드라이브는 내가 가진 가상 드라이브, 공유 문서함은 상대방이 나에게 공유한 가상 드라이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 드라이브의 저장과 공유된 문서의 차이점이고요. 그리고 문서 편집 이력 확인 방법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아까 구글 크롬 팁으로 들어가서 파일, 자, 파일에 들어가셔서 업데이트 기록 보기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시면 혹시라도, 자, 내가 모르는 사이 다른 협업하는 사람이 어떤 내용을 맘대로 바꿔버리면 어떨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편집 이력이 다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수정했나, 그리고 삭제했나 내용을 보실 수 있고, 만약에 이 내용을 복원하고 싶다라고 하면 복원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그때 버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 문서로 협업을 할 때 중요한 게 이력을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컴퓨터로 저장하고 이메일 보내고 저장하고 컴퓨터에 계속 저장할 때는 그 저장한 자료가 계속 남아있어서 괜찮지만 클라우드 문서로 협업을 할 때는 언제 누가 내용을 바꿀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할 수 있죠. 그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바로 업데이트 기록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구글 드라이브 문서 중앙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서 중앙화가 뭐냐면 문서 중앙화란 사실 조직에는 굉장히 여러 사람이 있죠. 조직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자, 제가 멜롱닷컴이라는 도메인의 이용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콜러베이트, 네킬러에서 판매한 제품 중 하나이고요. 자, 이 사람의 구글 드라이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스미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의 구글 드라이브 화면 또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금 demo2 멜롱닷컴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admin 멜롱닷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두 사람 모두 같은 조직에는 있으나 개개인이죠. 개개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개인이 무슨 문서를 만들고 어떤 문서를 삭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리하기 힘들어지는 게 구글 드라이브와 같은 클라우드 협업 공간을 사용할 때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벗어난다기보다는 이런 이슈를 보완하고 그리고 보안 수준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콜러베이트 문서 중앙화인데요. 자, 클라우드 문서 중앙화 콜러베이트에서 문서가 특정한 한 명의 문서 관리자에게 모이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멜롱닷컴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즉 관리자인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관리자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지금 문서 관리자, 도메인, 멜롱닷컴이라는 도메인의 문서 관리자가 어드민 멜롱닷컴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인즉슨 멜롱닷컴에서 만든 모든 결제 문서는 어드민 멜롱닷컴 이 사람에게 모인다. 이 사람의 콜러베이트 폴더에 모인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콜러베이트 폴더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 폴더로 문서가 중앙화되게 되는데요. 그 중앙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demo2 멜롱닷컴이라는 직원이죠. 멜롱 회사의 직원입니다. 제임스 씨. 자, 이 사람이 카피 오브 테스트라는 문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소유자가 제임스로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소유자 제임스 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서를 한번 결제해 보겠습니다. 결제법하기를 누르고 자, 데모1 다른 직원이죠. 멜롱이라는 회사의 다른 직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 문서를 수정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고 자, 결제 후 결제자의 편집 권한을 유지한 후 결제법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톱니바퀴가 돌아가게 되고 이 문서에 채번이 붙고 그리고 소유자가 스미스 존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자, 이 문서의 문서 공유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데모1이란 사람은 이 문서의 결제를 대기 중이고요. 저는 상신을 방금 마쳤습니다. 자, 이 문서를 열고 자, 공유 현황을 한번 보면 자, share 자, 지금 문서의 소유자가 원래 제임스 리 당신이었는데 저였는데 자, 스미스 존이라는 사람이 오너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서는 자, 멜롱컴 1505-0015 카피 오브 테스트 2라는 이 문서는 자, 스미스 씨 어드민이죠. 문서 관리자이고 이 사람의 콜러베이트 폴더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소유자가 나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자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자, 원래는 제임스 리였던 이 소유자가 제임스 리였던 이 파일이 이 문서가 소유권자가 자, 지금 어드민 스미스 씨에게 이전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서 관리자는 조직에서 일어나는 생성되는 모든 문서가 아니고 왜냐하면 문서가 생성된 시점에 문서가 중앙화되게 되면
정말 필요 없는 문서까지 모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결제되는 상신되는 시점에 모든 문서가 이렇게 중앙화가 되어 있고, 중요한 문서는 이렇게 결제 프로세스를 만듦으로 해서 모두 중앙으로 모이게끔, 그 모인 문서들을 자선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러베이트를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전자결제 기능만을 보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점점 어떤 개인이 생성하는 문서에, 그리고 개인이 삭제할 수도 있는 문서의 유실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안 대책으로 콜러베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서 관리자를 지정함으로써 문서 관리자에게 모든 문서의 소유권이 이전되게끔 할 수 있다 라는 콜러베이트의 기능까지 안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기능 자체보다는 문서 중앙화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서 중앙화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문서 중앙화를 귀찮지 않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지 부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율질의응답 시간 갖고 오늘의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